네, 세종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산자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중기부 장관님께도 좀 당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PPT 잠깐 올려주세요. AI 관련해서 종사자 수로 보면 중소 스타트업이 89%입니다. AI 업계라고 하는 게 매출액 규모로 보니까 10억 미만이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중소 스타트업이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프라가 빈곤하다는 거 다 알려져 있잖아요. GPU가 지금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서버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이 초고가잖아요. 한 장에 지금 5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칭 AI 고속도로를 깔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6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정보고속도로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산업화 정보화를 끌고 왔다면 이제 지능화 시대에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그거는 GPU를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없어요. 특히 우리 장관님이 지금 상대해야 되는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특히나 더 돈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이 GPU 지원 예산을 최소한 GPU 1만 개 정도는 깔아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장관님이 이 기재부 장관하고 꼭 이 단판을 줘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저희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네.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우리 특허청장님, 네. 18일 날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났어요. 네. 한번 띄워보세요. 특허청 선행조사기관이 무자격으로 특허 감정을 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109조 위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변리사가 아닌데 감정사무를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행조사기관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특허청 전직 직원들입니다. 퇴직자들이에요. 선행조사와 감정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쭉 알아봤더니 사실조사는 이 선행조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허나 무효나 침해에 관련 사실조사. 그런데 이게 법적인 판단, 이게 등록 가능하냐 안 하냐, 특허가 무효냐 아니냐, 침해냐 아니냐, 이런 법적 판단을 돈 받고 하는 거는 감정 업무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변리사 변호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특허청 직원들이 나가 있는 선행기술 업체가 이걸 했다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형사유를 보니까 답답한 게, 이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특허청이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들의 보고서 작성 행태를 장기간 묵인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법성을 인식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봐준다. 이게 양형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지적 오늘 질의를 주셔가지고 저도 요 판결문 내용을 봤는데요. 네. 이런 이제 특허청의 묵인이 사실 있지도 않았고 있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제 문제된 피고인이 아마 이제 스스로 이제 변론한 과정에서 저희 이제 특허청 관련된 이제 선행기술 조사 사업에서는 2018년부터 요 관련된 부분들 양식을 변화를 시켜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계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꼭 저 판결문 한번 더 올려보세요. 판결문에 보면, 그 다음 거. 자, 특허권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비변호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고를 취급했다. 요게 지금 판결문이거든. 이 사실관계 이게. 네. 이거는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나 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왜? 이거 관리 감독하는 데가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에 그 다음 그 고시 한번 띄워보세요. 고시. 그 오른쪽 박스 한번 보세요.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요거를 적시하도록 이게 특허청이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런 걸 대놓고 지금 다 홍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관리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 그 업체가 아니 특허청이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되나 보다 한 거예요. 제가 특허청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지난번 신정원 의원이 20대 때 21대 때 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처벌 조항을 집어넣자고 냈더니 특허청이 반대를 해요. 반대 사유가 뭐냐고 봤더니 그렇게 되면 변리사의 독점적 권한을 뭐 확대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자, 법원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법무부 공무원이 자기가 법을 좀 안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나가서 가게 차려서 이거 유죄다 무죄다 하고 이 업무를 하면 이게 변호사의 독점 업무 때문에 이거 허용해야 됩니까? 변호사가 독점적으로 법률 그 자문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은 좀 봐줘야 된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변리사나 변호사는 그거 하라고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또 다툼을 하고 할 때 변호사 변리사의 판단을 가지고 법률적 다툼을 하는 이게 우리 룰이에요, 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식 강국으로 가는 거죠. IP 강국 가려면 이 룰이 공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돈 받고 이런 일을 하게 놔두면 특허 강국, IP 강국 무너져요. 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그 법률 개정안을 지금 이게 변호사법 때문에 여기 처벌이 된 거지 변리사법은 아예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한 의견을 특허청이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네, 뭐 그 여러 논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방안과 법 개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법으로 지금 처벌됐잖아요. 이게 변리사법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변리사에는 금지 조항은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그냥 변호사법으로 처벌한 거예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변리사법에도 엄연하게 처벌 조항을 집어넣어야 되니 그 처벌 조항의 범위나 이런 거는 특허청이 잘 판단해서 적절한 법이나 규정을 좀 연구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좀 해주세요. 예, 네.